안녕하세요. 네오 아이템 팀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중요한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는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도시들이 사람들을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이 사회 곳곳에 활용이 되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마트 시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초개인화라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초개인화 이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가 발전하면서 이 초개인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미래의 도시가 만들어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미래 앞으로 벌어질 유망한 산업과 사라지는 산업들을 우리가 미리 이해한다면 자신의 삶과 사업이나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자료는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인 김광성과 그 이외의 연구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결국은 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이 도시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도시라는 게 점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결국 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도시가 운영되면서 발생한 모든 어떠한 이벤트, 어떤 액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주거 환경, 도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행정기관들이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에 결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러한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혁신들은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결국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사회는 급격하게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도시와 시민에게 결국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가 미래에 펼쳐질 스마트 시티가 결국 만들어지는 그러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이 초개인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 결국 가속화되고 빅데이터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이 초개인화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의 어떤 개인화라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 일반적인 정보라든지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온라인에서 어떤 했던 행동 데이터들, 예를 들어 검사를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 또는 SNS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들의 서비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의 경험을 갖다가 좀 더 최적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이 개인화 서비스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초개인화 서비스는요,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사람의 실제 어떤 생활 패턴 그리고 취향들을 갖다가 취향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상황에 그러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취향 데이터나 이 생활 패턴들을 갖다가 잘 분석할 수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 결국 그에 걸맞는 만족스러운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개인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초개인화 예측,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개인화 예측을 통해서 결국은 이 도시 인프라의 운영까지도 이제는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결국 이 초개인화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바로 유통 서비스죠. 이 유통 서비스는 결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발생된 많은 데이터, 그 데이터들이 바로 이 소비 패턴인데요. 이러한 소비 패턴을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는 주문이 발생되기 이전에 미리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상품을 사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소비 패턴을 분석을 통해서 상품을 사전에 배송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배송이라는 건데요.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바로 미국의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이 이 예측 배송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실제 적용을 했는데요. 아마존은요, 고객이 소비를 할 때 이전에 무엇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어떤 주기, 어떤 패턴으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카트, 장바구니에 내 품목은 무엇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웹상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던 기록들, 결국 클릭 데이터죠. 이런 기록들과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런 물건들을 계속 검색을 해볼 거고, 그런 물건들을 사지는 않지만 미래에 살 것이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시 리스트라고 해서 이 장바구니에 계속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소비자가 언제 이 물건들을 주문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측을 한다면 주문된 날짜가 대략적으로 예측이 될 것이고요. 그런 날짜를 통해서 미리 그 소비자가 살고 있는 인접 지역에다가 물건을 미리 배송시킵니다. 그럼 그 지점에 어떤 배송 센터가 있겠죠. 물류센터. 그쪽에다가 미리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있는 집 근처에다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계속 클릭을 누른 순간 바로 하루 안에, 불과 몇 시간 안에 배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물류 비용을. 그 다음에 배송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로켓 배송,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아마존의 이 예측 배송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한 게 바로 쿠팡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마존은 이렇게 이러한 예측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과 물류 비용과 배송 시간을 크게 단축을 해서 결국 이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배송 서비스, 이 시장 이 마켓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이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스마트 시티의 미래는요, 바로 이런 초개인화 유통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자신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쇼핑을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이 온라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물류 비용을 더 낮춰야겠죠. 과거에 우리가
이 어떤 물건을 값싸고 가성비 높은 물건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는 이 발품이라는 거를 팔아야 됐습니다. 많은 오프라인 상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은 물건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만 있다면 발품을 팔아야겠죠.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발품을 팔 필요가 없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초개나 이제 모빌리티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 근로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원격 근로라는 것 때문에 이제 출근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러시 아워라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은 이 대중교통,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런 거를 하는 업체가 생겼고요. 그런 서비스가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동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출근할 때 그리고 주거지와 이동 경로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결국 뭐 버스 선로를 갖다가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경로에서 목적지까지 도달 시간, 그다음에 뭐 교차로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는 게 더 빠른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추출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결국 최적화된 경로를 갖다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통 많이 쓰는데 알다시피 이 내비게이션은요 최적의 경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최단 거리 사용자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 우선으로 내비를 경로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최단 거리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사람의 어떤 경로나 특징이나 실시간의 어떤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이 내비게이션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의 어떤 선택, 취향 패턴,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런 경로들은 실시간으로 또는 어떤 교통 상황이라든지 러시아어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이 경로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스마트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스마트 도시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 경로를 찾아낸 거를 또 개인화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은 시민들은 이런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한테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어떤 이동성과 안정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루트, 그리고 심지어 어떤 관광 상품으로까지 연결한다면 그런 관광 루트까지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헬스케어인데요.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개인의 어떤 건강 데이터, 사람들의 개인의 건강 데이터들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수집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개인 맞춤화된 그런 이제 헬스케어, 건강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치매 예방, 그냥 어떤 개인화, 인지 건강 관리라는 이런 상품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R 헤드셋을 쓰고 인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인지 테스트를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 어떤 가족이나 의사, 어떤 생활 지도사 이런 분들에게 이 데이터가 제공돼서 어떤 그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AI가 추천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발전된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으로 의료 진단을 한다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약도 처방하고요. 또 약까지 직접 약국에 가서 환자가 약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약도 이제 배송받는 이러한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실제로 중국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원격으로 진단받고 의사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심지어는 AI 닥터가 이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찰까지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처방받고 약도 집까지 배송하는 거예요.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상시적인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건강 데이터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결국 최적의 의사나 병원을 오히려 추천을 받고 또 약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초계획화된 서비스가 이제 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펼쳐진다는 거죠. 또 행정 서비스, 이 행정 서비스는 이미 이제 앱을 통해서 뭐 벌금을 낸다거나 뭐 여권이나 비자를 갱신한다거나 정부기관에 어떤 미리 방문할 때 예약을 한다거나 해서 바로 즉시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뭐 어떤 뭐 사업 뭐 등록을 한다거나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의료 서비스 이런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뭐 벌써 막 시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결국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스마트 시티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이러한 이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활용이 돼서 스마트 시티는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마트 시티가 되기 위한 결국 초기회나 서비스 이런 것들 위한 기술들은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결국 이 클라우드 구름 있지 않습니까? 이 구름 안에 시스템이 이제 있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PC 안에는 자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원격지에 있는 이 서버의 자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접근성, 확장성, 가상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바로 이제 몇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SaaS, 서비스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인터넷만 된다면 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구글의 지메일, 구글 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서비스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PaaS라고 해서 플랫폼 에서 서비스인데 결국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하거나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 플랫폼 그 프로그램들을 관리해주고 해주는 어떤 플랫폼이라는 이제 것들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기반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뭔가 만들다거나 뭐 설정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API 공개 API들이고요. 주로 이런 것들은 IT 업계에 일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aaS라고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신이 서버를 사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버는 클라우드에 있고 클라우드의 자원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자신이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한 자원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서버를 더 많이 확장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이 비대면 서비스들이 대부분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선 통신 기술이죠. 그 중에 이제 6G인데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가 6G는 무려 1Tbps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무려 5G의 50배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거의 뭐 4K는 기본, 8K 이 화질의 어떤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는 정도고요. 결국 이 초실감 확장, 결국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그다음에 이 디지털 복제, 결국 디지털 복제라는 건 현실 세계의 어떤 실물을 그대로 가상 세계로 가져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려면은 이 굉장한 네트워크 속도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6G로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특히나 홀로그램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겠고요. 스마트 시티를 완성할 수 있겠고, 디지털 복제는 결국 현실 세계 물질을 그대로 가상 세계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6G의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게 가능해진다면 결국 가상 세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제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굳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 세계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들을 오히려 현실 세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기술 발전 그리고 서비스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게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또 하나의 기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이 6G는 입체감과 현실감이 있는 이 메타버스를 결국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거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그냥 어떤 전력을 제공받는 어떤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요. 그런 데서 이제 전력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전력을 이렇게 이용만 하고, 그리고 중앙의 컨트롤 타워의 어떤 그 컨트롤에 따라서 전력을 조절하고 공급받고 하는 그러한 형태였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양의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더 높이고요,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시간을 들어오는 어떤 배전 설비, 어떤 정보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원격으로 또 제어가 돼야 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생활 에너지 패턴, 생활 에너지를 미리서 측정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결국 에너지의 소비 패턴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럼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전력망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빙랩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장,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실험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사회나 어떤 사회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리빙랩이라고도 또 불리는데요. 결국은 이 기술들이 스마트 예 경보 시스템, 이런 서비스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독거노인 모니터링, 그리고 스마트 클린 로드라고 해서 도시에 어떤 폭염이 발생한다거나 불법 주정차가 인해서 도시가 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을 미리 이런 걸 예측하고 스마트 클린 로드라는 거를 통해서 살수차 이런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이 살주자가 이제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 클린 로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설치해서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동으로 뭐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킨다거나 또는 뭐 사용 이용자의 어떤 보행, 도시의 어떤 보행 안심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한다거나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시티는 초개인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려면은 도시 상황에 대해서 특화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의 도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요. 또 합리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또 없애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보안 시스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이 역량을 강화시켜야겠죠. 네. 그러려면은 소외된 계층들, 그러한 디지털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노년층들이라든지 소외된 계층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결국 뭐니 해도 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결국은 스마트 시티를 완성할 수 있는 기본 사전 조건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스마트 시티는 미래의 많은 도시 환경과 사회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고,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서 결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바뀔 것이고, 많은 기존의 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